이번 영상에서는 소송 없이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임차인이나 점유자를 내보내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죠? 좋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도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알았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끄는 점유자들이 있으실 텐데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다가 잘 안 되다 보면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나가는 돈이 걱정되고 해결은 해야겠고 참 골치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내 맘처럼 잘 안 되셔서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럴 때 돈 안 들고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용 증명을 활용하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 증명을 잘 활용하신다면 앞으로 임차인 내보내는 일은 대부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투자 시작 후 3년 동안 공매를 활용해 한 건의 상가 투자와 16건의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요. 총 17건의 투자 중에서 단 한 건만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까지 갔었습니다. 나머지 16건들은 대부분 내용 증명 한 장으로 명도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내용 증명으로 대부분 명도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제는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놔도 되겠죠. 저도 처음 경매 투자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이 컸는데요. 이를 한 단어로 명도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 명도란 토지나 건물의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명도에 대한 소식들은 대부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뉴스에 나오는 명도들은 수많은 명도 중에서 아주 소수의 이슈가 되는 건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뉴스에서 나오는 요란한 명도 케이스로만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매 물건만 하더라도 한 달에 1만 건씩 쏟아지게 되는데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명도 상황까지 합쳐진다면 훨씬 더 많겠죠. 즉, 대부분의 명도는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되는데요. 명도 소송을 하고 강제 집행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또한 경매 투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명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막상 공부를 하고 어떤 절차로 협의가 진행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명도하는 법에 대해서 잘 배워가신다면 앞으로 큰 걱정 없이 명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일상적으로 명도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두 번째, 임대료 연체 임차인. 세 번째, 임대차 계약 만료 임차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 없는 점유자의 경우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대표적이고요. 대항력은 쉽게 말해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집에 와보니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불법 점유자겠죠. 하지만 내가 점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내 보증금이 선순위에 있다면 대항력, 즉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임대료 연체 임차인과 세 번째 임대차 계약 만료 임차인의 경우 일상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들인데요.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점유자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내가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이란 문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내용 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적 증거로서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내용 증명은 추후 소송을 위한 증거 자료로 이용됨과 동시에 점유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이용해 쉽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 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건 제가 실제로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받은 자료인데요. 보시면 우체국에서 보냈고 우편물 배달 증명서가 있죠. 내용 증명을 보내면 총 3부가 발송이 되는데요. 보낸 사람 한 부, 받는 사람 한 부, 그리고 우체국에서 한 부를 또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적 증거로서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실제 점유자를 만나서 직접 전해주기 때문에 점유자가 내용 증명 문서에 적힌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증거 자료입니다. 내용 증명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지에 대한 명도를 요구하는 문서고요. 첫 번째로 소재지에 대한 관계, 즉 소유권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유자와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호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내용 증명을 통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장을 보시면 내용이 많이 있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계산이 나와 있는데요. 감정가 7억 1,100만 원에 대해서 연 12%의 이자로 12개월로 나눈 매월 711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죠. 불법 점유를 하게 되면 매월 7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줘야 한다고 하니 금액이 상당하죠. 매월 7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라는 문구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불법 점유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증명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이 대단히 크겠죠. 특히나 이걸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걸 받은 임차인은 굉장한 적대감과 동시에 경계심을 갖고 연락이 올 겁니다. 이때 잘 대처해야 하는데요. 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대화 의지와 압박을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즉 적절한 압박을 통해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봐야겠죠. 네이버 초록창에 인터넷 우체국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사이트 왼쪽 위를 보시면 우편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서 증명 서비스에 보시면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 화면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누르시고요. 보내는 사람 인적사항과 받는 사람 인적사항, 그리고 작성해둔 내용 증명을 첨부해서 보내면 끝입니다. 내용 증명 보내기 별거 아니죠. 내용 증명 양식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분들에 하나여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테니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추후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법적인 거 머리 아프다. 그냥 변호사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면 내용 증명 한 장에도 몇백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내용 증명만으로도 대부분 해결되는 일인데 굳이 큰 돈을 지불하면서 해결할 필요는 없겠죠. 내용 증명으로 해결이 안 될지라도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명도 소송이나 명도 협상 가이드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절차를 한 번만 배워놓으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들여 공부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을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보고 반응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후 법적 절차도 셀프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 증명을 받으면 굉장한 심리적 압박과 협상 의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내용 증명만으로도 대부분 명도 협상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안 돼요. 명도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대중적인 소송이라 인터넷 정보도 많고 소송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공부해보시고 안 되면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 관련 법적 지식들은 배워놓으시면 다 돈이 되는 지식들인데요.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주택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주택 관련 법적 지식들은 법조인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기에 이번 기회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매 관련 지식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수익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만나서 이야기하기 무서워서 통화로 하고 싶은데 연락처는 어떻게 얻냐? 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 또한 점유자를 만나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데요. 혹시나 있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집안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카페에서 만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락처를 얻는 방법은 관리소를 통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내 취지를 설명하고 나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연락을 달라는 전달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점유자 연락처를 그냥 달라고 하면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리소에 점유자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해 놓으면 이 또한 대부분의 경우 다시 연락이 오는데요. 결국 점유자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살고 나가겠다는 것과 이사비를 좀 더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자한 물건들의 경우 대부분 통화로 명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굳이 얼굴 보고 이야기해서 상대방한테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전화로 협상하고 중요한 말들은 꼭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락처의 경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집주인 허락 없이 취득하였다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 관리소를 통해서도 연락이 안 온다고 하면 집 대문에 쪽지를 남겨 연락을 달라고 해야겠죠. 만약 그래도 연락이 안 온다고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찾아가 연락처를 받아와야 합니다. 경매를 어려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를 가장 걱정하시는데요. 명도 협상을 굳이 만나지 않고 통화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두려워 말고 경매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리소에 연락해서 연락처도 없고 내용 증명도 보내봤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내용 증명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는 협상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 압박만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기만 해서도 안 되는데요. 만약 명도 협상이 잘 이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절차로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법적 절차인데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보전 처분의 일종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라고 나와 있죠. 쉽게 말해 명도 소송 전에 진행하는 절차로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명도 소송을 했는데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게 되면 명도 소송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이 또한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2주 정도면 판결이 나기 때문에 빠르게 압박이 가능한 수단인데요. 판결이 나게 되면 물건지에 직접 법원 집행관이 동행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을 시 개문을 하고 집안의 점유이전 금지에 대한 종이를 집안에 부착하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임차인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지만 이 또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적절한 압박과 회유책을 병행해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데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어디서 해야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네이버 초록창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왼쪽 위에
서류 제출 카테고리에 민사 서류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사 서류에 들어오시면 민사 신청에서 민사 가처분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직 명도 소송 전이기 때문에 본안 사건 없음을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작성 누르게 되면 세부 내용 작성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 세부적인 걸 담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추후에 따로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내용 증명뿐만 아니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압박을 배웠으니 점유자 내보내는 일이 한층 수월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를 토대로 이제 경매 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이때는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제가 17건의 부동산 투자를 해보니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단 한 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명도 소송을 하던 안 하던 명도 소송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도 소송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요. 쉽게 말해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소송입니다. 명도 소송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요. 경매 물건의 경우 낙찰받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절차는 3개월 정도면 강제 집행까지 진행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경매 물건이 아닌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경우 7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명도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하게 되니 웬만하면 명도소송 전에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왼쪽 위에 서류 제출 카테고리에서 민사서류 클릭하시고요. 민사 본안 카테고리에서 소장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추후에 따로 세부적인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에 대해서 우려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명도소송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으니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경매 투자로 수익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차인 내보내는 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아시겠죠?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 미리 경매 공부를 해두어 지식도 얻고 투자를 해서 수익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돈 버는 정보 준비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추천 영상을 보시면 경매를 활용한 부동산 단타 투자의 가장 큰 걱정인 양도세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김선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